긴급 뉴스 속보입니다.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상류층들이 모두 한국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엘리트 상류층 노인들 5만 명이 한국을 향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엘리트 상류층들이 인천공항에 내리고 1분 만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트 상류층 노인들은 왜 한국을 향해 온 것일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또 한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나쁜 마음을 품고 온 것일까요? 엘리트 상류층들의 한국 방문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기사 사쿠라라고 합니다. 도쿄에 사는 30대 초반 통역사예요. 매일 일본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았었어요. 흥미로운 분들을 만나고 세상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시원한 가을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었어요. 저는 6시에 일어나서 뜨거운 녹차를 한 잔 마시고 긴자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었습니다. 거리는 노란 은행나무 잎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저는 카페와 상점을 지나며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범한 출근길이 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9시 정각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야마모토 골프클럽 회장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 야마모토 회장님이라고 받았었죠. 그는 도쿄 골프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는 사쿠라 씨 특별한 의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야마모토 씨 어떻게 도와드릴까? 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분은 숨을 깊이 들이쉬시고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며 눈을 깜빡였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희 고객님들은 주로 유럽이나 하와이를 선호하시는데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그게 바로 특별한 이유입니다. 저와 골프 동료들이 직접 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거리도 공항도 그곳 사람들의 친절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레임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이와모토 다카시 씨, 부동산 사업가이신 분 후지카와 아이코 씨, 은퇴하신 교수님 호소카와 마사토 씨, 미술관 관장님 등 많은 분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각자 사쿠라 씨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던가요? 궁금하지만 의심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망설임이 함께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명단이 20명, 10명, 100명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2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지도와 항공편 스케줄로 둘러싸인 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좁게 느껴졌었죠. 그분들의 질문 때문에 무거운 압박감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연필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를 반복했었죠. 그 말을 되뇌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긴자 거리를 바라보았었습니다. 노란 낙엽이 인도를 가로질러 흩날리고 사람들은 집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저는 다음날 아침 걸려올 전화와 달래야 할 의심들, 다가올 새로운 경험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손님들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바꿀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속삭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이 들었어요. 깨끗한 공항, 예의 바른 미소, 그리고 한국의 알 수 없는 놀라움들을 꿈꾸면서요. 내일부터 진짜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매 통화, 매 질문마다 이 경험 많은 여행객들을 믿을 수 없는 세계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았었어요. 저는 작은 타원형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활주로 불빛이 인천공항의 환한 빛으로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며 정말 여행객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질서정연하게 비행기에서 내렸었죠. 통역사인 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켄지 씨 옆에서 걸었는데 그는 세련된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든 채 자랑스럽지만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이와모토 다카시 씨, 후지카와 아이코 씨, 그리고 분야별 리더들인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 예술, 학계에서는 이미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이었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은 없으셨죠. 공항 복도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흰 벽이 위에서부터 둥글게 이어지며 마치 빛의 터널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장 조명이 반사된 반질반질한 바닥은 집 안 가장 깨끗한 방보다도 더 깨끗해 보였어요. 바닥에 거울 같은 광택에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죠. 저는 자신감이 한껏 생겨서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하고 살짝 속삭였었어요. 그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를 따라 바라보셨죠. 출입국 심사장에 다다르자 자동 게이트가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게이트 기계마다 파란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에는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호소카와 마사토 씨가 여권을 스캔기에 갖다 대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번쩍이며 게이트가 부드럽게 열렸었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놀라워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람 심사대 앞으로 안내했었어요. 각 심사관분들은 살짝 허리를 굽혀 인사해 주시며 명확한 일본어로 어서오세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희 그룹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죠. 언어 장벽에 대한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니 거대한 홀로 이어졌어요. 마치 웅장한 미술관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창문 너머로는 활주로 위 비행기들이 아침빛에 물들어 쉬고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자동 수화물 운반 카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위에는 수화물 찾기, 택시, 기차 방향을 알려주는 밝은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화물 찾기 방향으로 이동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매끄럽게 움직이며 색색의 가방이 부드럽게 쏟아져 나왔죠. 가방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여행객분들의 눈이 반짝였었어요. 후지카와 씨가 선명한 빨간색 캐리어를 집으며 정말 시스템이 매끄럽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화물을 들고 출구로 향하는 길, 저는 손에 든 휴대폰 지도를 높이 들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번호가 매겨진 승강장마다 세련된 리무진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진한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깔끔한 제복을 입은 기사님이 저희 표를 확인하며 문을 열어주셨죠. 승차해 주십시오라는 분명한 일본어 안내였습니다. 버스 내부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극장 좌석처럼 앞을 향해 놓인 포근한 의자와 탁 트인 창문 너머 보이는 도시 전경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이 버스는 20분마다 정시에 운행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새로운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죠. 저희는 긴 인천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강철 케이블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듯 높게 서 있었고 아래 물결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 마천루들이 우뚝 솟아 있었죠. 저는 여행객분들을 바라보며 저기 보이시죠? 바로 한국의 발전 모습입니다 라고 속삭였었습니다. 그분들은 창밖을 향해 몸을 기울였었어요. 야마모토 씨가 작게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속삭이셨고 이와모토 씨와 후지카와 씨도 차례로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죠. 놀랍다는 말이 저희 사이를 부드럽게 떠다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의심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존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깨끗함, 공손한 친절, 믿을 수 있는 시스템, 강력한 인프라, 빠른 발전 속도는 이미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었어요. 어서오세요 한국에라고 제 자신에게 조용히 인사했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곳에 버스에서 내리자 매끈한 돌바닥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입구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우리를 맞아주고 있었죠. 저는 로비로 안내하며 한 발 앞서 걸었었어요. 로비는 밝고 열린 광장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이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화분에 심긴 초록 식물들이 친근한 수호자처럼 서 있었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사방으로 이어지고 우아한 샹들리에에서 부드러운 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싶었고 직원들의 친절함도 느껴졌습니다. 서울 그랜드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 젊은 직원분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었어요. 표정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또렷하고 친절했습니다.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후지카와 아이코 씨가 여권을 건네드렸었어요. 직원분은 세련된 태블릿에 빠르게 타자를 치셨습니다. 순식간에 확인음이 울리더니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빨간 키카드를 건네며 3305 한강뷰 방입니다. 라고 안내하셨습니다.
아이코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모토 다카시 씨와 호소카와 마사토 씨도 차례로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가셨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모두 서로 미소를 나누셨죠. 호소카와 씨가 이 시스템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셨고 모두가 대단하다를 되풀이하셨습니다. 체크인이 끝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었어요. 한쪽에는 바리스타가 라떼와 에스프레소를 준비하는 커피바가 있었고 부드러운 소파와 다양한 언어 잡지가 놓인 라운지 공간도 보였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날씨 정보, 출발 항공편, 현지 이벤트 소식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한국 발전의 중심이자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벨맨 한 분이 제 옆에 나타나 가방을 대신 들어주셨습니다. 작은 명찰에 웰컴 앰베서더라고 쓰여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다정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천만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대답하셨죠. 그 친절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내부에는 깨끗한 버튼 패널과 새 언어로 표시된 층 이름, 선명한 디지털 화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12를 눌렀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였고 금세 멈추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밝고 고요했습니다. 부드러운 카펫이 발소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금비 숫자가 새겨진 문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문 옆에는 작은 디지털 잠금 장치와 적당한 높이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었죠.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3305실 앞에 섰습니다. 야마모토 켄지 씨를 위해 문을 열자마자 모두가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연한색 목재 가구가 벽을 따라 놓여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과 나무 가로수 아래를 걸어 다니는 작은 사람들이 보였죠. 방이 정말 깨끗해서 놀랐었습니다. 침대는 부드러운 흰색 침구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는 구름처럼 폭신하게 보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환영 편지와 신선한 과일, 생수, 전통 한과가 담긴 쟁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커피 머신과 티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 것 같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켄지 씨가 책상 표면을 살짝 쓰다듬으시며 정말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친절하네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사쿠라 씨, 한국의 호텔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한국의 시스템은 빠르고 친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때 일행분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시는 사이 저는 욕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더니 밝은 조명이 반짝이는 타일이 시선을 사로잡았었어요. 세면대 위 스마트 미러에는 시간과 날씨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변기는 온열 시트와 부드러운 세척 기능이 달린 첨단 모델이었고 샤워부스는 투명 유리벽에 레인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상쾌한 비누향이 코끝을 감돌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한국의 발전, 친절한 서비스, 깔끔한 시스템이 이미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행이 서울의 중심 명동과 강남을 둘러볼 차례였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복도를 따라 서둘러 내려갔었습니다. 멀리서 벌써 도시의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죠. 밖으로 나서자 공기는 상쾌했지만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알록달록한 상점 간판이 빨강과 파랑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인도는 넓고 흠 하나 없이 깨끗해서 고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쓰레기 하나, 작은 낙엽조차 보이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정말 깨끗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었어요. 메인 쇼핑거리로 들어서자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화장품 가게에서는 밝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길거리 음식 파는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었는데 호떡을 굽는 철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설탕과 계피의 달콤한 냄새가 매콤한 떡볶이 소스 향과 섞여 퍼졌었죠. 저는 사람들 사이로 일행을 이끌며 걸었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 씨는 포장마차 앞에서 호떡을 한 입 드셔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라고 소리 내시며 정말 달콤해요.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말이 작게 나오면서도 큰 감동을 전했었습니다. 그 곁에서는 후지카와 아이코 씨가 한국 과자 하나를 집어들고 포장지에 적힌 글자를 읽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맛인가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허니 버터 맛이에요. 아주 인기 많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녀는 과자를 한 입 깨물고 웃으시며 맛있어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맛있어요. 라는 말이 마치 상냥한 메아리처럼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걸어가며 저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알려드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스마트 쓰레기통. 제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들어 확인하셨었어요. 손을 흔들면 자동으로 열리고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서 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깨끗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모두 작은 장치 하나에도 감탄하셨습니다. 모퉁이에서 청소 차량이 작업 중인 곳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전기차와 로봇 같은 청소기가 천천히 움직이며 먼지와 낙엽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기계를 조종했고 큰 소음 없이 부드러운 윙윙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예입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라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이와모토 다카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감동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듯이요. 쇼핑과 길거리 음식 체험을 마친 후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입구 경사로는 부드럽고 넓었으며 2호선이라는 표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디지털 모니터에는 열차 도착까지 2분 남음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그 속도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문이 부드럽게 딩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내부는 깨끗한 흰색 바탕에 초록색 포인트가 어우러져 있었고 반짝이는 손잡이와 깔끔한 좌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까지 하나하나 맞춰져 있었고 공기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말 깨끗하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고 강역에 도착할 때마다 다음 역, 강남역이라는 안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일행분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미소 지으셨죠. 후지카와 아이코 씨가 안내방송 목소리가 참 친절하네요 라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참 친절하네요. 강남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오니 번화한 거리. 위에 우뚝 솟은 마천루들이 거대한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서로를 비춰 마치 빛의 숲을 연상시켰죠. 거리는 넓고 깨끗했으며 가로수들이 양옆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버스와 차량도 흐름이 막힘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일행을 이끌고 코엑스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반짝이는 간판과 유리문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맞이해 주었죠. 이곳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거대한 규모였어요. 다양한 상점이 넓은 복도를 따라 즐비했고 카페에서는 커피와 페이스트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에는 지도와 행사 일정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발전 모습입니다. 코엑스몰은 현대적이고 편리한 삶을 보여줍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코엑스몰 아나쿠아리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커다란 유리 수조 안에서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라보는 모습을 본 일행은 자연스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호소카와 마사토 씨가 정말 경이롭네요 라고 속삭이시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죠. 관람을 마치고 전망대로 올라가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잔디 지붕의 초록, 강이 빚어낸 곡선, 넓고 깨끗한 도로 위를 흐르는 차량의 조화가 눈부셨죠. 저는 가슴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물밀듯이 다가왔습니다.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일행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이해로 반짝이고 있었고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존경과 감탄,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한국에 대해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나기사 사쿠라는 그런 놀라움과 감동의 순간을 안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다시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쇼핑도 하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병원도 방문할 계획이었죠. 가슴이 막 춤추는 것 같았었어요. 그전보다 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의 롯데백화점이었습니다.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고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꽃향기를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천장에서 흐르고 있었죠.
저는 가이드북을 들고 일행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줄지어 늘어진 매장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는데 한국 패션 브랜드, 화장품, 전자제품 등이 친근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알록달록한 화장품병이 진열된 곳을 가리키며 이건 한국 얼굴 크림이에요. 품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었어요. 후지카와 아이코 씨가 크림 하나를 집어드시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셨죠. 향이 정말 좋네요. 라고 하시며 손등에 조금 발라보셨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와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말도 부드럽게 덧붙이셨죠. 옆에서는 이와모토 다카시 씨가 검정색 재킷을 입어보셨습니다. 지퍼를 올리고 LED 조명이 달린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돌아보셨죠. 핏이 정말 완벽합니다. 라고 하시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우리는 전자제품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반짝이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유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디지털 지도가 있어 건물 내 어느 매장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하며 푸드코트와 명품 시계를 찾는 방법을 일행분들께 보여드렸죠. 쇼핑을 마친 후 배가 고파왔습니다. 저는 일행을 지하 푸드코트로 안내했었어요. 작은 음식 마을처럼 다양한 가게가 모여 있었죠. 떡볶이, 비빔밥, 김밥, 매운 국물 요리 등 밝은 간판이 손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매콤한 떡볶이 향과 달콤한 간장 냄새가 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빔밥을 먹어봅시다라고 제가 제안했었어요. 비빔밥은 밥 위에 고명으로 얹힌 채소와 계란, 고추장 양념이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죠. 모두 한 그릇씩 받아들고 첫 숟갈을 떠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밥, 아삭한 채소,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호소카와 마사토 씨가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시더니 정말 균형이 잘 맞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똑같이 2번 말씀하시며 맛을 음미하셨죠. 후지카와 아이코 씨도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숟가락을 나눠 드셨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데 배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건강검진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행분들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죠. 간단한 검진을 받아보실래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서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뭐든지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는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깨끗한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친절한 간호사분이 일본어로 환영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라고 안내하셨었어요. 양식은 짧고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 쓰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키와 체중을 재고 있었죠. 다음으로 진료실로 이동해 일행이 혈압 측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팔둘레를 감싸는 기기가 부드럽게 조여졌다 풀리며 측정되었고 초록불이 깜빡이며 결과가 표시되었어요. 정상입니다 라고 간호사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체열이 이어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분이 다정한 목소리로 조금 따가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모토 다카시 씨가 긴장을 살짝 하셨지만 침착하게 참으셨죠. 찌르는 순간은 금세 지나갔고 다 끝난 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반복하시며 의사분도 미소 지으셨죠. 마지막으로 심전도 검사를 위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천천히 걸으며 가슴에 부착된 센서가 심장 박동을 기록했어요. 밝고 안전한 느낌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의사분이 화면의 결과를 띄워 보이며 심장이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알려주셨죠. 일행의 얼굴에 안도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 씨는 이 시스템에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하셨고 호소카와 마사토 씨는 친절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검진센터를 나서며 저는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쇼핑도 하고 유명한 음식을 맛보고 의료 시스템까지 체험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친절하며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직접 느끼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행분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놀라움은 오래도록 그분들 마음에 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었어요. 알람이 부드럽게 울리자 저는 눈을 비비며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가득 차 있기도 했죠. 노트를 하나하나 챙기고 호텔에서 받은 작은 선물도 가방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마치 우리를 응원하듯 반짝이고 있었죠.
각자 작은 쇼핑백이나 기념품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엔 설렘과 살짝 아쉬운 표정이 함께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그분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었어요. 의심은 녹아내렸고 마음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눈빛엔 새로운 발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행을 이끌고 지하철 5호선을 타러 갔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내리자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사되어 춤추는 빗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바람과 풀냄새가 섞인 상쾌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죠.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쪽을 보세요라고 제가 말하며 넓은 강변공원을 가리켰습니다. 키 큰 갈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포장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고 푸른 매트 위에서 요가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있었죠. 몇몇 자전거 탄 사람들이 레인 위를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장면은 평화로우면서도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매끄러운 돌길을 따라 걸었었어요. 표면에는 금이 가지 않았고 쓰레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일정 간격마다 세워진 작은 쓰레기통에는 새 언어 표지가 붙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이것이 바로 한국의 깨끗한 시스템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작지만 중요한 요소에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는 물 위로 돌출된 나무 데크에 도착했습니다. 가장자리에 벤치가 줄지어 있었고 저는 먼저 앉아 일행을 손짓으로 부르며 초대했었어요. 모두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헝클어 놓았죠. 그 순간은 평온하면서도 장엄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한국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죠. 아침 내내 말씀이 없던 야마모토 켄지 씨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쿠라 씨, 저는 한국이 뒤처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느리고 지저분하고 위험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깨끗한 공원, 예의 바른 사람들, 완벽한 시스템, 강력한 인프라, 빠른 발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물 위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도쿄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반복하셨죠. 반복할수록 그의 다짐은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후지카와 아이코 씨는 웃으며 친절함도 발전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기에 예의 바른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나무 데크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들꽃을 살짝 만져보셨죠. 이 작은 꽃이 강가에서 잘 자라는 모습이 한국의 배려가 어떻게 만물을 번영하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옆에서 이와모토 다카시 씨는 휴대폰을 꺼내 강가 갈 때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을 사진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도 찍으셨죠. 오늘을 꼭 기억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며 화면을 조심스레 터치하셨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며 따뜻한 빛을 들이우자 저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정을 안내했지만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신선한 시선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깨끗한 공간, 예의 바른 친절, 완벽한 시스템, 강력한 인프라, 놀라운 발전. 작은 유람선이 강을 따라 천천히 떠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뚜하고 부드럽게 경적을 울리자 우리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었어요. 상대편 승객들도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험이 전부입니다 라고 속삭였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깨끗한 길을 따라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지나쳐 지하철역에 도착해 서로 포옹했죠. 저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렸었습니다.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사쿠라 씨라고 답해 주셨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 일행은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카이라인이 오후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분들은 다시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를 속삭이셨습니다. 부드럽고 놀란 목소리로요.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다시 말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없애고 친절을 기념하며 깨끗한 시스템을 존중하고 강력한 인프라를 인정하며 빠른 발전에 감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분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평생 지속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